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청소도구를 꺼내던 그녀는 이날도 변함없이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청소 유니폼을 입고 카트를 준비하는 그녀의 손길은 노련했습니다. 할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김순자 할머니 옆에 젊은 청소부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이었지만 김순자 할머니에게 늘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괜찮아. 파스 붙이니까 많이 나아졌어. 민지야, 오늘도 힘내자. 김순자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바닥걸레를 꺼내는 순간 관리팀장 박정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당장 모두 이리 모이세요. 청소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정식 팀장은 어제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CEO가 VIP로 방문합니다. 다들 아시죠? 콜린스 파마의 마이클 콜린스 회장이요. 어느 때보다 청결 상태를 신경 써주세요. 특히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김순자 할머니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지난번에 당신 담당 구역은 엉망이었어요. 창문의 지문 자국은 기본이고 구석구석 먼지 투성이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일하기 힘들면 그만두세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구직 중인데.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담당했던 창문은 이미 3번이나 닦았지만 바깥면의 얼룩이 안쪽에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팀장님, 그건 김순자 할머니 잘못이 아니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박정식 팀장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손가락을 들이댔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몇 개월 됐다고 감히 끼어들어요? 당신 같은 계약직이 운영에 대해 뭘 안다고? 당신도 자기 구역이나 제대로 관리하세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살짝 민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김순자 씨, 오늘 당신 담당 구역에 VIP가 지나갈 예정이니까 철저하게 청소하세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해고입니다. 아시겠어요? 박정식은 비웃듯 말하며 청소도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자, 이제 모두 각자 맡은 구역으로 가세요. 박정식 팀장이 자리를 떠나자 청소부들이 하나둘 숨죽여 흩어졌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팀장님 너무하세요. 괜찮아, 민지야. 팀장님도 그저 윗분들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걸레를 민지에게서 받아들고 천천히 청소 카트를 밀어 오늘의 담당 구역인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 VIP 통로는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특별의전팀이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고 보안 요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모두 준비해 주세요. 의전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공항 전용 통로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리고 이어서 한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이클 콜린스, 글로벌 제약회사 콜린스 파마의 CEO였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마이클 콜린스는 정중한 자세와 카리스마를 지녔습니다. 콜린스 회장님, 협약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정말 기쁩니다. 한국과 콜린스 파마의 협력이 전 세계 의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경제부 차관이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이클 콜린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500억 원 규모의 백신 공장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인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우리의 연구력이 만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 카메라가 그의 인터뷰를 담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행원들이 서둘러 동선을 정리했고 VIP 라운지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편 출국장 바닥을 닦고 있던 김순자 할머니는 그 소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낮춘 채 열심히 바닥에 얼룩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박정식 팀장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기에 그녀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CEO구나.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들어 지나가는 의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 콜린스와 그의 수행원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그녀가 방금 닦은 바닥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 콜린스가 우연히 김순자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원들과 기자들에 둘러싸인 그가 청소부에게 미소 짓는 모습은 어색하게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의전단이 지나가고 공항은 다시 일상적인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출국장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저 멀리 VIP 라운지로 들어가는 마이클 콜린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그는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공항 바닥을 닦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세계는 그렇게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이클 콜린스 일행이 VIP 라운지에서 나와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프로토콜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며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콜린스가 마지막 인사를 건넨 후 수행원들과 함께 출국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멀찍이 서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걸레가 차가운 대리석 위를 부지런히 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네. 낮지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비서가 놀라 물었지만 콜린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콜린스의 몸이 대리석 바닥에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수행원들이 급히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바로 옆에서 청소하던 김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쓰러진 콜린스는 온몸을 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거품이 조금씩 나왔고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의사를 불러! 빨리! 누군가 소리쳤고 공항 직원이 급히 무전을 들었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행원들은 필사적으로 콜린스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뒤로 물러나 주세요!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물러섰지만 공항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지만 시선은 쓰러진 콜린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제가 의사입니다. 공항 의무실에서 백발의 중년 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밀치고 콜린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가방에서 청진기와 혈압계를 꺼내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더니 쓰러졌습니다. 가끔 편두통을 앓지만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어요.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콜린스의 맥박을 확인하고 동공 반응을 살폈습니다. 급성 발작 증상입니다. 진정제를 투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은 대부분의 일반 진정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디아제팜 계열은 위험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사기를 내려놓고 다시 가방을 뒤졌지만 마땅한 대체 약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약물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수행원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콜린스는 계속해서 몸을 떨며 고통스러워했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외국 VIP가 한국 땅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은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관리팀장 박정식이 상황을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팀장이 온 걸 봤음에도 청소를 하지 못했고 여전히 시선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콜린스에게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콜린스의 증상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오는 신음소리. 구급차는 최소 15분 이상 걸립니다. 의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일단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항 내 산소 장비를 가져와야 합니다. 의사가 공항 직원에게 요청했지만 장비를 가져오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콜린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그의 몸이 경련하는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청소 카트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혼란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진 마이클 콜린스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청소부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을 달고 살았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탈의실에 도착한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유니폼들과 작은 화장품 파우치 사이에 손을 넣어 가장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그 안에는 정교하게 정리된 침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이 침통을 꺼내는 순간 그녀가 그동안 숨겨온 모든 것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했고 그녀는 도울 수 있었습니다. 침통을 품에 안고 김순자 할머니는 다시 출국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콜린스의 피부는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맥박을 확인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모인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아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김순자 할머니는 콜린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박정식 팀장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김순자 씨,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물러나세요. 그는 급히 달려와 김순자 할머니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침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이봐요! 당장 나오라고요! 박정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김순자 할머니를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그 순간 공항 의사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는 김순자 할머니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침통을 보았습니다. 그 통 혹시 네, 침입니다. 전통 침술로 이런 발작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콜린스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법입니다. 당장 저지해야 해요. 박정식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약 김순자 할머니가 침을 놨다가 무언가 잘못된다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콜린스의 비서가 앞으로 나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제발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녀는 의사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침을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머니, 침을 놔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의사의 말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혈자리에 침을 놓을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고통 속에 있던 콜린스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주변의 혼란을 인식했고 김순자 할머니가 침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김순자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이상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김순자 할머니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진행하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침통을 열고 조심스럽게 가느다란 침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쉬었던 그녀의 기술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콜린스의 맥박을 짚어보고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열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머리 쪽으로 열이 몰리는 증상이에요. 아무도 그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진지한 표정과 전문적인 손놀림은 그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첫 번째 침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가늘고 섬세한 스테인리스 침이었으며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콜린스의 손목 안쪽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 정확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뇌관열이라 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은 마치 물속으로 들어가듯 부드럽게 콜린스의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교한 동작이었습니다. 콜린스의 손이 잠시 움찔했지만 곧 편안해졌습니다. 두 번째 침은 발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지점에 놓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콜린스의 발을 부드럽게 받쳐들고 정확히 같은 깊이로 침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누르듯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침은 두정부, 머리 정수리 부근의 중요한 혈자리에 놓였습니다. 이 침을 놓을 때 김순자 할머니는 콜린스의 머리를 부드럽게 받쳐들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세심하고 정확했으며 마치 수십 년간 매일 이 일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번째 침은 콜린스의 팔꿈치 안쪽, 다섯 번째는 발목 부근의 혈자리에 놓였습니다. 각 침은 정확히 계산된 깊이로 들어갔고 김순자 할머니는 각 침을 놓은 후 미세하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열쇠로 문을 여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오직 김순자 할머니의 숨소리와 콜린스의 신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박정식 팀장은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경외심이 교차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청소부 김순자가 갑자기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보여주는 것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마지막 침을 놓은 후 김순자 할머니는 콜린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침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고 그 온기가 콜린스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아질 겁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콜린스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것처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얼굴의 창백함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항 의사조차 놀란 눈으로 콜린스의 상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맥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수십 년의 경험을 담고 있었고 그 손길 아래에서 마이클 콜린스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의 창백했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경련하던 몸의 떨림이 서서히 잦아들었고 이마에 맺혔던 식은땀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변화를 믿지 못했습니다. 공항 의사는 콜린스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호흡도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는 청진기로 콜린스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들렸습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위급한 상태였던 환자가 눈앞에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의 비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행원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에 모였던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은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두가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콜린스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을 한 개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각 침을 뽑을 때마다 그녀는 작은 솜으로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러주었습니다. 마지막 침을 뽑은 후 콜린스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맑아졌고 고통의 흔적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다가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공항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콜린스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120에 80 맥박 정상, 의식 명료합니다.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의사는 김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경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방금 이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통을 조용히 닫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박정식 팀장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는 듯 급히 김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 당신이 방금 어떻게?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그녀를 저지하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진 듯 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콜린스를 둘러싸고 분주히 움직이는 틈을 타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깐만요. 저분 어디 가세요? 콜린스의 비서가 김순자 할머니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낡은 청소 유니폼은 다른 공항 직원들 사이에 섞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콜린스의 상태에 집중하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그를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스는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노인을 찾고 있었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구급차가 콜린스를 태우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고 공항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일어난 일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박정식은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 공항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탈의실, 휴게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확인했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도. 한편 김순자 할머니는 공항의 한 구석, 아무도 찾지 않을 작은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침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일이 있은 후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고 그녀의 비밀이 드러날 위험이 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청소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뉴스 속보가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스 파마 CEO 마이클 콜린스, 인천공항에서 급성 발작으로 쓰러져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이며 상태는 안정적. 뉴스는 그를 구한 신비로운 청소부 노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 청소부들의 출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탈의실에 모여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제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휴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그 외국인 VIP를 살렸다며? 믿어지지가 않아. 나도 직접 봤어. 그 작은 침으로 몇 군데 놓았는데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눈을 뜨더라고. 청소부들의 수군거림 사이로 박정식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와 다르게 굳어 있었고 눈에는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한 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순자 씨 안 왔습니까?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사물함은 닫혀 있었고 그녀의 청소 카트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18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는데. 민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식 팀장은 마음이 불편한 듯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어제 김순자 할머니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고 그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일단 오늘 업무 시작합시다. 김순자 씨 담당 구역은 민지 씨가 맡아주세요. 직원들이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진 후 박정식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김순자 할머니의 인사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지나도 김순자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정식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는 마음을 결정하고 상관에게 보고한 후 직접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김순자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임대 아파트 5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박정식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김순자 씨 아세요? 이 집에 사시는 분인데. 박정식이 옆집 문을 두드려 물었습니다. 문을 연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자, 응. 옆집에 살았지. 근데 어젯밤에 떠났어. 떠났다고요? 그래. 밤늦게 짐을 싸더니 택시를 타고 가버렸어.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려서 나도 놀랐지. 노인의 말에 박정식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허락을 구하고 김순자 할머니의 집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관리실에서 열쇠를 빌렸을 때 이미 그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필수적인 가구들만 남아 있었고 개인적인 물건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떠날 준비를 해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학교 병원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CEO의 극적인 생환 소식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특히 공항 청소부 노인의 침술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로비에 마이클 콜린스가 등장했습니다. 3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친 그는 놀랍도록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힘이 넘쳤습니다. 먼저 저를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가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에 기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콜린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하셨습니까? 의사들도 놀랐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콜린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편두통으로 고생했고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다 가봤지만 완전한 치료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공항에서 저를 도와주신 그 침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0년 넘게 앓았던 편두통이 많이 나아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그 청소부 할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콜린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면허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해왔고 한국의 전통의학은 과학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영웅입니다.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분을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했어요. 콜린스 회장님, 이번이 15번째 한국 방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사업 때문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콜린스는 예상치 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계 입양아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본명은 김민석입니다.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제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회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차가운 물을 건너던 기억, 그리고 어머니의 희미한 얼굴.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언젠가는 제 부모님이나 가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건강도 되찾았는데 다음 목적지는 어디신가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신 그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찾게 된다면 단순히 감사 인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의술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콜린스는 병원을 떠나 차에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의 VIP 출입구에 검은색 리무진이 멈췄습니다. 뒷좌석에서 마이클 콜린스가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공항에 직접 오실 필요까지 있을까요?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콜린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분이야.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공항 관계자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운영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콜린스 회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를 구해주신 청소부분을 찾고 싶습니다. 그분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운영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만 그날 이후 김순자 씨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택도 비워진 상태고요. 그렇군요. 콜린스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운영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찾겠습니다. 콜린스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박정식 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지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가장 가깝게 지냈어요. 그녀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콜린스의 눈에 희망의 불빛이 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며칠 후 강원도 작은 산골 마을, 해가 저무는 오후였습니다. 청송 노인요양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2층 건물 주변으로 낙엽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뒤편 정원에서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어깨에 담요를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바람이 쌀쌀해졌어요.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김순자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환자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건물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더 깊어진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양원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이클 콜린스였습니다. 여기가 맞을까요? 콜린스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비서는 손에 든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지 씨가 알려준 주소와 일치합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오랜 친구가 이 요양원 원장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요양원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마침 김순자 할머니가 환자를 병실로 데려다주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콜린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김순자 할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자 씨,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당신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요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늦가을 꽃들이 아직 피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의 도움이 컸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많이 했군요. 콜린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우리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벤치 위에서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했을 일입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치료보다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콜린스의 진심 어린 말에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사라지신 겁니까? 김순자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침술로 회장님을 살리긴 했지만 그건 불법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셈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콜린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영웅적인 행동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제가 모를까요? 뉴스에도 나왔겠죠. 청소부의 불법 침술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의 청소부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제가 주목받는 것은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콜린스는 그녀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당신에게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자 콜린스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먼저 저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마이클 콜린스는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은빛 머리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이클 콜린스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그것은 제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콜린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본명은 김민석입니다. 저는 한국계 입양아죠. 그리고 저의 출신은 북한. 북한에서 탈출한 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6살 때 미국의 콜린스 부부에게 입양되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죠. 많은 사랑을 주셨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콜린스는 잠시 미소 지었다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조각된 옥비녀였습니다. 햇빛 아래 연한 초록빛으로 빛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입양될 때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녀라고 하더군요. 김순자 할머니의 눈이 비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단편적인 이미지들만 떠오를 뿐이죠. 차가운 물을 건너는 기억, 누군가의 따뜻한 손,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 하지만 그조차도 너무 희미해서 때로는 제 상상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콜린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는 비녀를 조심스럽게 돌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저는 제 뿌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입양 기관을 통해 제 과거를 추적하려 했지만 많은 기록이 소실되었더군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입양 과정은 다소 특이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로로 입양된 것이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죠. 김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김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비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비녀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콜린스는 천천히 비녀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비녀에 조각된 패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제 아들에게 준 비녀. 그녀의 말에 콜린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가슴에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콜린스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평양의학대학 강당. 수백 명의 젊은 의학도들 사이에서 윤성이는 우등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윤성희 동무는 개성의학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였으며 특히 침구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연단의 선 학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성인은 그 순간 자신의 미래가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졸업 후 성인은 평양중앙병원 침구과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곧 인정받아 고위 간부들과 그 가족들을 치료하는 특별 진료팀에 발탁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한 간부가 극심한 편두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와 함께 온 젊은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원철이었습니다. 아버님의 통증이 심하십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원철의 눈빛은 진지했고 성인은 그 순간 무언가 운명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노련한 솜씨로 간부의 편두통을 치료했고 그 자리에서 원철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원철은 외교부에서 유망한 젊은 관리였고 성인은 가장 실력 있는 침구사였습니다. 그들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곧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희와 원철은 결혼했습니다. 그해 겨울 그들의 아들 민석이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탄생부터 총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민석이가 너무 똑똑해. 벌써 책을 읽으려고 해. 성희는 3살배기 아들이 그림책을 펼쳐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원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특별해. 언젠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거야. 그들의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북한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홍수와 가뭄이 연이어 찾아왔고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극심한 식량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희와 원철의 가정은 특권층이었기에 처음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철은 외교 임무로 방문한 국가들에서 북한의 실상이 어떻게 보도되는지 보았고 점차 자신의 조국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한밤중에 성희는 원철이 비밀리에 무언가를 기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원철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그는 아내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 성희야. 수만 명이. 나는 이걸 세계에 알려야 해. 성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병원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명백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몇 달 후 원철의 동료 중 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외국 언론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원철은 출근길에 낯선 사람들에게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 없어. 그날 밤 원철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접촉해온 브로커를 통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희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민석이의 안전을 위해 결국 동의했습니다. 12월 15일 어느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성인은 가족 사진첩과 몇 가지 귀중품만 챙겼습니다. 그 중에는 대대로 내려오던 옥비녀도 있었습니다. 출발 전 그녀는 민석이에게 그 비녀를 주었습니다. 민석아, 이건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야. 엄마와 아빠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증표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비녀는 꼭 안고 있어, 알겠지? 6살 민석이는 비녀를 받아들고 옷 안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틈타 함경북도의 국경 마을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한 경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가까이 도달했을 때 갑자기 수색대의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원철은 순간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성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석이를 데리고 먼저 강을 건너 내가 저쪽으로 가서 그들의 주의를 돌릴게. 안 돼! 함께 가야 해! 성희가 울먹였지만 원철은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 반드시 뒤따라갈게.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금방 따라갈게. 엄마 말씀 잘 듣고 용감하게 있어. 민석이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철은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며 큰 소리를 냈고 수색대는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성희는 민석이의 손을 꼭 잡고 압록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얼어붙지 않았지만 차가웠습니다. 거의 영하의 온도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튜브에 민석이를 태우고 한 손으로는 튜브를, 다른 손으로는 민석이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깊고 빨랐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튜브가 바위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물이 튜브 안으로 차올랐고 민석이는 더욱 무서워했습니다. 성희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민석이의 작은 손도 젖어 있었습니다. 물살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이의 손이 성희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이는 순식간에 물에 빠졌고 어둠 속에서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민석아! 성희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바람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물속을 헤매며 아들을 찾았지만 어둠과 추위, 그리고 급류 속에서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지만 아들을 잃은 채였습니다. 그녀는 이틀 동안 강가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민석이를 찾아 소리치며 달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물살에 휩쓸린 아이가 살아남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김순자 할머니, 아니 윤성이는 콜린스 손에 들린 비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통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국경에서 총에 맞았을 거고 아들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저는 혼자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마이클 콜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의심을 받을까봐, 그리고 아들과 남편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마이클 콜린스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마이클 콜린스의 떨리는 목소리가 요양원 정원에 퍼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동안의 아픔이 무너졌습니다. 윤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민석아. 그녀의 손가락이 콜린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선, 이마의 모양, 그리고 눈의 형태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아버지를 똑 닮았구나. 콜린스도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 팔을 벌려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떨어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단단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윤성이는 비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주신 거였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었지.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니 기적이야. 콜린스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섬세한 침술로 명성을 떨쳤던 손이 이제는 청소와 노동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콜린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윤성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몇십 년 만에 짓는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민서가.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 위에 따스하게 내리쬐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의 순간 그들의 심장은 다시 하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감동적인 재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에서는 콜린스 파마의 특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 이제는 김민석이라 불리는 그는 단정한 슈트 차림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머니 윤성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품위 있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민석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우선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제 본명인 김민석으로 활동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콜린스라는 이름은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사업상 유지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뿌리인 김민석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콜린스 파마는 당초 계획했던 백신 공장 건설 외에도 한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서울의 아시아 지역 본부를 이전할 것입니다. 언론인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한국 경제에 큰 호재가 될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발표입니다. 김민석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저는 최근 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발작을 일으켰을 때 저를 구해준 청소부가 바로 제 친어머니셨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미 뉴스로 보도된 이야기였지만 직접 당사자의 입에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의술은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성이 전통의학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윤성이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계획에 대해 미리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 전통의학과 현대 의학의 융합 연구를 목표로 합니다. 김민석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센터의 첫 번째 지부는 바로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설립될 것입니다. 제가 새 생명을 얻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민석과 윤성이는 공항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청소부들을 포함한 공항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정식 팀장이 맨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김순자 할머니와 친했던 민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박정식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자. 아니, 윤성희 선생님과 그의 아들 김민석 씨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성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북한 최고의 침구학 전문이셨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아들과 헤어지셨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셨죠. 박정식 팀장이 한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선생님을 단순한 청소부로만 대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정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생님. 윤성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민지가 앞으로 나와 윤성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너무 걱정했다고요. 윤성이는 민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민지야. 이제 다시 돌아왔단다. 김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공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곧 이곳에 설립될 윤성희 전통의학 센터의 원장으로 일하시게 됩니다.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윤성이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제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과 이 공항을 위해 봉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김민석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성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1년 후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여름 햇살이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던 한 외국인 남성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근처에 있던 공항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남성은 대답하지 못했고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곧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급성 발작 같습니다. 바로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때 박정식 팀장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후 결단력 있게 지시했습니다. 윤성희 선생님 센터로 모시죠. 가장 가까운 의료 시설입니다. 1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신속하게 휠체어를 가져왔고 외국인 남성을 윤성의 전통의학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센터는 공항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유리문 위에는 윤성의 전통의학센터라는 글자가 한글과 영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한국 전통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와 한지로 꾸며진 공간은 공항의 현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독특한 고요함을 자아냈습니다. 중앙에 있는 접수대에서 민지가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윤성희의 추천으로 센터의 행정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급성 발작으로 보입니다. 원장님께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민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남성을 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치료실에서는 윤성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정갈한 연보라색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고 작은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그녀의 얼굴은 더 생기 있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떤 증상인가요? 윤성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환자의 맥박을 짚어보고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신경성 발작이군요. 기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윤성이는 침통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1년 전 공항 바닥에서 침을 놓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행동에 자신감과 당당함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혈자리에 침을 놓았고 환자의 상태는 놀랍도록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윤성이는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기운이 돌아올 겁니다. 치료가 끝날 무렵 센터의 문이 열리고 김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가능한 한 자주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환자를 치료하고 계시네요. 김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윤성이는 아들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석아, 오늘 오기로 했었지? 잊고 있었구나. 회의를 일찍 마쳤어요.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려고요. 김민석은 치료가 끝난 외국인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성은 이제 완전히 회복된 듯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좋아 보이네요. 윤성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기의 불균형이었어. 환자가 영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민지가 통역을 도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기적 같은 회복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환자가 떠난 후 김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성이는 아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행기 한 대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자.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단다. 윤성이는 센터에 불을 끄고 아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들 뒤로 윤성의 전통의학센터의 문이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는 다시 이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이름과 정체성을 가진 의사로서 기다림 끝에 찾은 기적 같은 재회,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한 모자. 그들의 이야기는 공항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